김치한 김승주 네. 열심히 들어 이 새끼들아. 열심히 들어 이 자식아. 오늘하고 이해했니? 김승주 됐어요. 김치현 됐고요. 숙제량이 적으니까 할만하잖아. 김윤주 됐고요. 서규원 안 했어요? 유진 성문 유진 못했어요? 앞에 옷을 앉아서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안 하는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그래도 평소보다는 많이 한 걸로 알죠? 숙제한 것 중에 혹시 안 되는 거 있으면 살펴보고요. 지난 시간에 다 못했었던 호식 슈가르츠 무등식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보고요. 에어컨 너무 추워. 좀 온도 더 올려주면 안 돼요? 너무 춥다고요? 네. 네. 어디 32도로 올리면 될까요? 나중에 덥다고 오고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32도 29, 30, 32, 충분한 것 같은데. 32 바람 세기도 줄여줄게요. 감사합니다. 혹시 또 앞에도 추울까요? 앞에는 어떻게 영하 17도 근데 앉아있으면 에어컨 바람이 춥습니다. 아무리 밖에 온도가 녹아도 추워요. 추우면 여러분들의 의사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한 번은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춥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얘기해야 됩니다. 네. 자, 혹시 숙제한 것 중에 나 이거 확인해 봐야 된다 하는 문항 있을까요? 잠시만요. 몇 번요? 91번? 91번이요. 네. 그리고요. (88번요) 88번 그리고요 96번 네 아직 안 한 건데 수업을 나가진 않은 건데 셀프 문항으로 96번을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94번이요 94번 그리고요 뭐 이 정도 해보면 되나? 크게 뭐 드라마틱한 난이도의 문제는 없었으니까 88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88번 자 A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일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일 때 x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9는요 x가 a일 때 최소가 얼마를 갖습니다? b를 갖습니다. a도 구하고 b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같이 한 번만 도와주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일 때 우리는 얘를 뭐라고 읽어야 돼요? x 플러스 1이 무슨 수일 때? 양수일 때 이렇게 읽자라고 했다. 알겠죠? 나는 x 플러스 1이 양수예요 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나에게 나와 있는 식이 x 플러스 1이 없다면 x 플러스 1로 만들어주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론. 여기에는 x 플러스 1이 보이는데 여기에는 x밖에 없잖아. 그럼 뭐 할 거예요? x 옆에다가 1을 하나 더 해놓고 1을 빼놓으면 식의 변화는 생겼다 안 생겼다? 안 생겼고요. 맞아요. 원래 x 플러스 1분의 9가 있었던 거잖아요. 너도 양수고 너도 양수니까 양수 더하기 양수는 산술 기하평균에 이와요. 2루트 둘이 곱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을 건데 원래 식에 마이너스 1은 있었으니까 잊지 맙시다. 돼요 안 돼요? 될까요? 나보고 구해달라고 하는 너의 최소값은 당연히 얘가 최소가 될 것이고요.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라고 했어요? x 플러스 1과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가 서로 뭐해지는 순간 같아지는 순간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해돼요? 즉 x 플러스 1의 제곱이 얼마인데요? x 플러스 1의 제곱이 9가 되는 순간 최소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x 플러스 1이 양수이기 때문에 제곱해서 9가 나오는 x 플러스 1 중에서는 3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a는 2가 될 것이고요. 최소값 B할 때 최소값은 6-1인 거니까 9가 되겠다. 어렵지 않네요. 그죠? 맞아요? 자, 요 버전의 다음 버전이 아마 몇 번 문제일 것 같냐면 91번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91번 가볼게요. 자, x가 0보다 크다일 때 x가 0보다 크다일 때 누구 보여주세요? 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4분의 2x의 무슨 값 구해봐라? 최대값 구해주세요 라고 나와있네요. 네, 우리 이 꼬라지를 보면 x가 양수라고 나왔으니까 뭔가 x의 형태를 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분모 자리에 있는 걸 봤더니 누가 봐도 예뻐요 안 예뻐요? 안 예쁩니다. 자, 얘가 91번이라면 91-1번은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2x분의 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4의 무슨 소를 구해봐라? 최소를 구해봐라. 뭐 이렇게 아주 간단하지만 두 문제를 비교해보자. 자, 봐봐. 얘들아, 91-1번처럼 문제가 주어진다면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하고 싶니? 이렇게 분모가 함의일수 하나고 분자가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각각 이렇게 다 나눠 쓸 수 있는 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봐봐. 2x분의 x제곱하면 x는 약분돼서 사라질 거니까 2분의 x와 2x분의 4 하면 2는 약분될 거니까 x분의 2와 2x분의 7x는 2분의 7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쵸? 맞아요? 그런데 x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2분의 x도 양수고 x분의 2도 양수일 거다. 그리고 x와 x가 하나는 분자 하나는 분모 자리에 있어서 곱한 결과 x는 약분돼서 사라진다는 게 눈에 보일 거라는 거예요. 될까요? 그러면 나는 너의 최소값은 요만큼에서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해서 2루트 둘이 곱하면 1이고요. 2분의 7은 남아있었으니까 2분의 7을 더하는 결과가 최소값이 된다는 거 어렵지 않게 말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될까요? 근데 문제는 이딴 식으로 돼 있으면 이걸 더하기 빼기를 나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얘를 보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 수 있겠다. 혹시 분자에 있는 x를 분모 분자의 x로 나눠보는 건 어떨까? 분모 분자를 x로 나누더라도 식의 값의 변화는 없을 것이니까 얘를 이렇게 표현하자라는 거겠네요. 돼요 안 돼요? 될까요? 그럼 x는 양수 조건이 나와 있었으니 너 양수고
너 양수니까 양수 더하기 양수는 무슨 소가 존재해요? 최소값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맞죠? x 더하기 x분의 4가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건 분모가 가장 작아지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고, 분모가 가장 작아지면 전체값은 뭐가 될 거예요? 가장 커지겠네요. 이 말 이해돼요? 이해될까요? 결론. 너는 최대값이 얼마일 거라고요? x 더하기 x분의 4가 최소가 되는 순간. 여기에서 산술기하 평균을 써보면 될 거니까 2루트 둘이 곱하면 x는 약분되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11분의 2가 최대값이 나온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다.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이제 무엇보다 91번도 91번이고 91-1번도 91-1번인데 요거 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91-2번. 누가 91-2번 문제 한 번만 읽어볼래요? 누가 읽어볼까요? 규원아, 숙제도 안 돼 있었으니까 문제 한 번 읽어보자. 91-2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꾸 눈으로 보려고 하면 안 보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읽어야 돼요. 뭐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요?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거겠다. 그렇죠? 봐봐. 이거 공부하고 분모 문제를 x로 나누어서 문제 풀라는 거구나. 이런 거 이렇게 나눠서 풀어달라는 거구나.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x가 -1보다 뭐 할 때? 크다일 때. x가 -1보다 크다일 때 6을 계산해봐라. x -1분의 이게 암산의 영역으로 가야 되니까 힘들다. x 제곱 마이너스 x 힘들어. 더하기 8의 무슨 소를 구해봐라? 최소를 구해봐라 라고 나왔다라고 칩시다. 오케이? 자, 45초 드려봅니다. 답 구해보세요. 우리 성윤이가 한번 답말해 줄까요? 신서는 어디에 붙일 때 있구나. 혹시 답 나왔을까요? 자, 모두 한번 칠판 한번 째려봐봐. 칠판 한번 째려봐봐요. 여러분들 초딩 때 생각해보자. 이런 걸 무슨 분수라고 공부했어요? 가분수다. 그렇죠? 가분수. 이 3분의 7 가분수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의미는 뭐죠? 7을 뭐로 나누어 주세요? 3으로 나누어 주세요. 초딩 때 이런 가분수는 무슨 분수로 고칠 수 있다고 배웠어요? 대분수. 그래서 추억의 표현을 한번 적어볼까요? 2와 3분의 1. 유일하게 덧셈 기호가 생략되어 있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사실 초딩 때를 제외하고는 이런 대분수의 표현을 많이 쓰진 않죠. 실제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써요? 2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되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점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얘를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3분의 7은 7을 3으로 나누라는 거고요. 이런 가분수꼴이 나오면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대분수로 고쳐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분수로 고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다? 7을 3으로 나누면 얘를 한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몫이라고 부른다. 몫이 얼마고요? 2고요. 얘를 뭐라고 부를까요? 나머지라고 부르겠다. 이해돼요? 안 돼요? 3으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입니다? 1입니다. 이렇게 읽어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다시 우리가 2x분의 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4도 이렇게 찢었던 이유는 왜 찢은 건가요? 분모의 차수보다 분자의 차수가 컸다라는 건 무슨 분수였다라는 거야? 가분수였다라는 거야. 가분수가 나오면 무슨 분수 형태로 고치고 싶다라는 거야? 대분수 형태로 고치고 싶다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몫과 나머지가 보이게끔 식을 분리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야.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일 때 나는 x 아이씨 답이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만 보실게요. Sorry. 당연히 x 더하기 1로 적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x 더하기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8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거. 나에게 주어져 있는 조건이 일단 x 플러스 1이 무슨 수라고 나와 있구나? 양수라고 나와 있는 거구나. 그리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식의 꼴 자체는 무슨 분수꼴로 나와 있으니? 가분수꼴로 나와 있으니 나는 너를 몫과 나머지의 형태로 쪼개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될까요? 그 나누는 과정은 멋지게 바로 눈에 보이면 좋겠지만 눈에 안 보이면 뭐 하시라고요? 다음 식의 나눗셈을 이용하여 직접 나눠주시라고요. 여기까지 돼요? 안 돼요? 될까요? 그럼 봐봐. 주어진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8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얼마고요? x 마이너스 2고요. 맞아요. 누구로 나눈 나머지가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입니다? 10입니다. 여기까지 돼요? 우리가 이제 바꿀 수 있는 걸로 왔다. 나는 x 더하기 1이 양수라는 걸 알고 있으니 다시 x 마이너스 2를 x 더하기 1과 빼기 3의 형태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죠? 그리고 뒤에 x 플러스 1분의 10이 붙어 있으면 되는 거겠네요. 여기에서 무슨 기하평균 쓰시고요? 산수 기하평균 쓰시고요. 3을 빼면 내가 원하는 답을 찾겠다. 되나요? 아마 8월 말에 보는 월배고사의 12번 문제 정도가 되지 않을까. 무조건 나옵니다. 그렇죠? 산술기하 평균 찾는 문제로 무조건 나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요 14번은 아직 안 했던 거니까 지난 시간이 끝나기 전에 급하게 마무리 지었었던 절대부동 시간만 더 공부해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우리 봐봐. 선생님이 A라고 하는 식을 이렇게 정의할게요. 불편하지 않겠다, 그죠? A를 x제곱 더하기 y제곱과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곱의 형태를 A라고 할게요. B라고 하는 녀석은요, ax 더하기 by의 전체 제곱을 b라고 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나는 a와 b 중에 누가 크고 작은지가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a와 b 중에 누가 큰지 알아보기 위하여 a에서 뭐 해보려고 해요? b를 빼보려고 합니다. a에서 b를 뺀 결과가 0보다 크다면 a가 b보다 클 것이고요. a에서 b를 뺐는데 0이 나온다면 둘이 같을 것이고요. 반대로 음수가 나오면 a가 b보다 작다라는 거겠다. 아니면 경우에 따라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판단 못하는 경우도 생겨볼 수 있겠네요.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나는 A에서 B를 빼보기 위하여 실제로 너를 전개시켜보면 X제곱 A제곱 더하기 X제곱 B제곱 더하기 Y제곱 A제곱 더하기 Y제곱 B제곱이 A라고 하는 다함식이었고 B라고 하는 다함식은 완전 제곱식이니까요. A제곱 X제곱 더하기 B제곱 Y제곱에 2짠짠 몇 AB? 2AB X Y가 있으면 되는 거겠네요. 맞아요? 우리 실제로 위에 있는 다함식에서 밑에 있는 다함식을 빼봤더니 X제곱 A제곱 사라질 것이고요. X제곱 B제곱은요 사라지지 않네요. Y제곱 A제곱도 사라지지 않네요. 그런데 여기 있는 Y제곱 B제곱에서 너를 빼면 Y제곱 B제곱은 사라지겠다.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결론 A에서 B를 뺀 결과는요 남아있는 녀석은 X제곱 더하기 B제곱과 Y제곱 A제곱이 남아있는데요 거기에서 누굴 뺄 거니까 2AB XY를 뺄 거니까 A-B의 결과가 노란색 식으로 표현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얘를 봤더니 X제곱 B제곱은 누구의 제곱이고요? XB의 제곱이고요. Y제곱 A제곱은요 YA의 제곱인 걸 봐서 이 결과는 XB에서 YA를 뺀 녀석의 전체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맞아요? 이해될까요? 야, 얘는 0보다 작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그렇죠. 얘가 실수가 된다면 실수의 제곱의 결과는 항상 0보다 클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산술기하평균은 양수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제한적인 절대부등식이었다면 양수보다는 무슨 수 조건이 훨씬 더 범위가 커요? 실수 조건이 훨씬 더 범위가 크겠다. 이해돼요? 안 돼요? 실수 조건으로만 주어진다면 항상 제곱들을 더해서 곱한 결과는 제곱을 빼고 하나씩 곱한 녀석들에 대한 전체 제곱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다. 돼요? 안 돼요? 이해될까요? 이걸 우리 무슨 부등식이라고 한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하고요. 얘 또한 무슨 부등식이 된다? 절대 부등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다. 그럼 얘들아 지금 우리가 뭘 하나 유도해낸 거냐면 이렇게 제곱 더하기 제곱과 제곱 더하기 제곱을 곱한 결과는요 항상 제곱 하나씩 없애고 곱한 녀석, 더한 녀석들의 전체 제곱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라는 걸 유도한 거잖아. 무슨 수 조건만 나와 있다면? 실수 조건만 나와 있다면 돼요? 안 돼요? 될까요? 그럼 나는 왼쪽에 있는 식의 입장에서 보면 얘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니까 무슨 소에 대한 얘기가 진행되는 거고요. 최소. 맞아요? 오른쪽에 있는 녀석에 대한 얘기를 보면 무슨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다? 최대값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겠네요. 이해돼요? 그리고 최대나 최소라고 하는 건 결국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인 건데 등호라고 하는 건 언제 성립합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당연히 얘가 뭐가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이겠다. 즉 bx와 누가 같아지는 순간? ya가 같아지는 순간이겠다. 그런데 이렇게 쓰면 안 예쁘잖아. a와 b는 한쪽에 x와 y도 한쪽으로 몰며 너의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은 등호 성립 조건이라고 하는 거 누구와 y분의 x와 누구와 b분의 a가 서로 뭐해지는 순간 같아지는 순간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돼요? 안 돼요? 우리
떼어나보자. 떼어나보자. 자, 선생님 이제 이런 예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이런 예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위의점 p a, b에 대하여 마음에 들까요? 다시 이렇게 쓰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일 때요? 4일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일 때요? 4일 때 2x 더하기 y의 무슨 값을 물어봐라? 최대값과 무슨 값? 최소값을 찾아주세요. 예를 들어 이런 간단한 문제가 하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알겠나요? 오케이? 자, 누가 보더라도 무슨 방정식 문제다? 원의 방정식 문제라는 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케이? 원방 문제 이거잖아. 원방 문제. 무슨 말이야? 자자, 선생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석해 줄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를 만족한다는 거,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xy라고 하는 거 항상 누구 위에 점이 돼야 된다?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 위에 있는 점들만이 제곱해서 더한 결과가 4가 나올 수 있겠죠. 이런 xy에 대하여 x를 2배 하고요 y를 더할 2x 더하기 y가 가장 컸을 때와 2x 더하기 y가 가장 작아졌을 때의 값을 찾아달라는 문제인 거다. 맞아요? 될까요? 그래서 나는 야 2x 더하기 y가 얼만데? 몰라. 모르니까 뭐라고 해보자? k라고 해보자. 그럼 결국 2x 더하기 y의 최대 최소라고 하는 거 k가 가장 컸을 때와 가장 작았을 때를 구해달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겠죠. 이 말 이해될까요? 그런데 2x 더하기 y를 k라고 딱 두는 순간 나는 주어진 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게 가능할 것이고요. 이렇게 쓰는 순간 얘는 뭐라 읽을 거다? 기울기가 얼마고요? 마이너스 2고요. 물 한 모금 마시고 올게요. 물 한 모금 마시고자. 자, 온유하는 게 아니라 강제하는 겁니다. 한번 나갔다 와서 잠 깨세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요. y절편이 얼마? k인 직선이구나. 이렇게 읽겠다. 그렇죠? 그런데 이 xy는 반드시 원 위에 있는 점에 있는 애들만 대입하는 게 가능하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을 그리되 예를 들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은 되게 많잖아. 이런 것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런 것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직선은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원위에 있는 점 xy가 손이 많을 거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반드시 원위에 있는 점 xy가 대입된다는 말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을 그렸을 때 원하고 무슨 점은 생겨야 돼요? 최소 교점은 생겨야 그 원위에 있는 점을 대입하는 게 가능할 거잖아. 그럼 그때 K가 가장 크고 작았을 때라고 하는 거 결국 K라고 하는 거 무슨 절편이니까? Y절편인 거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 원하고 만나는 상황 중에 Y절편이 가장 커지는 상황과 작아지는 상황을 구해달라는 말로 해석하는 게 가능하겠다. 돼요? 안 돼요? 즉 이런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이 점에 있는 x, y를 대입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런 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이런 거 괜찮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중에서 y절편이 가장 커지는 순간과 가장 작아지는 순간은 이 직선과 원이 뭐하는 순간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접하는 순간에 k값 찾아달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겠다. 이해돼요? 아마 원래고사 원의 방정식 문제에서 꽤 자주 보게 되겠다. 슬프다. 이 칸이가 뭉쳐. 여기까지 이해돼요? 되죠? 됩니다? 근데 우리가 코시-슈바르츠 부동식이라는 걸 알아버린 거야. 코시-슈바르츠 부동식이 뭐였는데요? 제곱해서 더한 것끼리 곱한 결과는 항상 제곱을 떼고 곱한 녀석들에 대한 전체 제곱보다는 뭐하다고요? 크거나 같다고요. 그럼 여기서 원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k값의 최대 최소를 구해보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썼을 거니까 루트 5분의 절대값 k가 반지름의 길이 2니까 최대값은 얼마고요? 2루트 5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2루트 5겠네요. 요거는 그냥 결과만 비교해보라고 선생님 빨리 계산했습니다. 근데 이제 얘를 이렇게 안 풀고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봐봐. 나는 x제곱과 y제곱을 더한 결과가 얼마라는 걸 알고 있어요. 4라는 걸 알고 있다. 맞아요? 근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요. 제곱 더하기 제곱 옆에 제곱 더하기 제곱을 곱한 결과가 제곱을 빼고 곱한 녀석들에 대한 전체 제곱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고 성립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인정? 근데 나는 어떤 꼴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야? 2x 더하기 y꼴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야. 그럼 이 옆에 있는 식에다가 뭘 곱하겠다라는 거니? 2의 제곱과 1의 제곱을 곱해놓을 거예요. 왜?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이 곱해져 있는 꼴 보이나요? 보일까요? 그리고 제곱 떼고 곱한 녀석들의 전체 제곱보다는 이쪽이 항상 크거나 같을 거잖아.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니까? 4니까 4 곱하기 5, 20이라고 하는 게 2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보다는 크거, 작거나 같다는 20이 얘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게 되고요. 누군가의 제곱이 2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2차 부등식에 해 구하듯이 계산해 보시면 2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2루트 5와 2루트 5 사이에 있다는 걸 확인해낼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아, 얘가 최소값이겠구나, 얘가 무슨 값이겠구나, 최대값이겠구나.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어떤 상황에서 사용해야 되는지 알겠냐, 그렇죠? 될까요? 돼요? 다시 이 질문문항 해결해 보기 전에요. 한 번만 더 연습해 보자. 한 번만 더. (3x) 더하기 4y가 5일 때 3x 더하기 4y가 5일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무슨 수를 찾아가라? 최소값을 찾아가라. 자, 또 또한 45초만 들어볼게요. 자, 제 미니였나요? 아, 옛날에
훈이야, 황금이, 재민아. 답은? 1. 1. 1이야, 1. 어이씨. 1. 아이씨. 아, 왜 1이야? 씨. 진짜 1인가? 아, 그럴 리 없잖아. 1이에요. 네, 1이죠. 정말 1이에요. 자, 한번씩 한번 세워보자. 얼마나 엉터리 문제인지 알겠죠? x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옆에 만약에 누가 곱해져 있었다면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 곱해져 있었다면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실까요? 이 결과는 누구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을 거다. 3x 더하기 4y의 제곱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을 거다. 이해돼요 안 돼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알게 되면 이런 문제가 너무 쉽게 나온다는 거다. 얘가 25고요. 5의 제곱이니까 여기도 얼마예요? 25. 이렇게 약분하고 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우리 재민이가 얘기한 것처럼 최소값이 얼마다? 1이다. 너무 쉽게 나와버리는 거죠.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94번하고 96번도 마저 연습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4번이요. 94. 야, 다음식 단원에서 많이 봤었던 문제네요. 단원에다가 사각형 하나가 이렇게 내접해 있는 그림, 굉장히 다음식에서 초창기에 좀 많이 보지 않았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3루트 2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요. 반지름의 길이가 3루트 2에 반원 5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ABCD에 대하여 넓이가 최대일 때 둘레의 길이를 구해달래요. 넓이가 최대일 때, 넓이가 최대일 때, 넓이가 최대일 때 거기다 밑줄 쳐보자. 넓이가 최대일 때 밑줄 쳐보자. 넓이가 최대일 때 밑줄 쳐볼게요. 야, 한번 도와줄래요? 우리 넓이라고 하는 건 직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하고 싶은 거니까요.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 맞죠? 근데 선생님 가로 길이는요 한 번에 안 가고요 좀 끊어서 갈게요. 요만큼을 A라고 하자. 그래도 되나요? 될까요? 요만큼도 그럼 뭐가 돼요? A가 나오겠다. 그치? 요만큼은 B라고 하자. 저만큼은 B라고 할게요. 야, 봐봐. 헤이, 우리 이 그림에서 뭘 할 수 있을 거냐면 첫 번째 관계식을 하나 말할 수 있을 텐데 어떤 관계식을 말할 수 있어요? A와 B에서요 A를 이렇게 원의 중심과 연결해 봤더니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니까? 3루트 2니까요 맞아요? 결론 A제곱과 B제곱을 더한 결과는 얼마입니다? 18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맞죠? 그런데 A와 B는 별의 길이로 잡았으니까 양수인 거다. 인정? 양수는 무슨 수범위 안에 들어와요? 실수범위 안에 들어온다. 인정? 될까요? 근데 문제에서 누가 최대가 되는 순간을 생각해 달라고요? 넓이가 최대가 되었으면 좋겠대요. 오케이? 넓이? 아, 넓이라고 하는 건 2A와 B를 더한 녀석이 최대라는 말이 나와 있구나. 맞아요? 야, A와 B는 무슨 수라고요? 양수. 양수와 양수가 곱해져 있는 녀석의 최대인 거네. 혹시 합이 일정한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아,
제곱들에 대한 합이 18로 나와 있으니까 얘를 이용하면 얘의 최대가 되는 순간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또한 양수 더하기 양수로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양수 더하기 양수는 항상 산술 기하평균에 와요. 얘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이해되실까요? AB의 제곱은 루트 밖으로 그냥 나오면 되니까 이 AB라고 하는 게 얼마예요? 18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다같이 넓이의 최대값은 얼마? 18인 거다. 맞죠? 이해되죠? 이해되죠? 야, 넓이의 최대값은 18인데 이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 언제 성립한다고요? A제곱과 B제곱이 뭐하는 순간이요? 같아지는 순간이요. 그쵸? 그 말은 A와 B가 같아지는 순간이요. 그 말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8인 거니까 A제곱을 2번 더한 게 18, A제곱이 9, A와 B가 모두 얼마? 3으로서 같을 때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다. 맞아요? 그 순간에 뭘 보여달래요? 둘레 길이를 보여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레 길이는 A와 B 대신에 3을 집어넣으면요 6 더하기 3, 9의 몇 배? 2배 해주면 18을 찍어주시면 되겠다. 어렵지 않죠? 그쵸? 맞아요? 이해될까요? 근데 우리 잠깐 일단 이 문제의 답은 18입니다. 맞아요? 잠깐 봐봐. 우리 그냥 산술 기하평균을 무시하고요. 요만큼을 무시하고 일단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딱 두는 순간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8이라는 건 이끌어낼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인정? 맞죠? 그리고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라고 하는 건 둘레의 길이라고 하는 건 2A 더하기 B를 몇 배 해주면 돼요? 2배 해주면 되는 거겠다. 맞아요? 이해될까요? 그죠? 선생님이 지금 무슨 짓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냐면 이런 짓을 해보고 싶은 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 18인 거니까 선생님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옆에다가 누군가를 곱해볼래요. 다 같이 누굴 곱해볼까요? 2의 제곱 더하기 얼마? 1의 제곱이요. 그럼 너는 항상 누구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라고요? 너는 항상 누구보다는요 2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겠다. 맞아요? 이해돼요? 다같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 18.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얼마? 5. 맞아요? 이 결과가 2A 더하기 B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거겠네요. 따라가실까요? 결론 2A 더하기 B는요 얼마인가요? 얘가 3루트2고요 루트 1은 3루트 10인가요? 여기까지 돼요? 안 돼요? 될까요? 근데 얘들아 이 범위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A와 B가 뭐의 길이니까? 변의 길이니까 아무리 작아도 뭐보다는 컸을 거야? 0보다는 컸겠다. 오케이?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만약에 이런 그림만 주어진 상태에서 둘레 길이의 무슨 값을 물어봤다면 최대값을 물어봤다면 3루트 10의 2배인 6루트 10이 둘레 길이의 최대값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지금 이 94번에서의 질문처럼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추가적인 조건이 붙어있는 상황에서 둘레 길이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는 산술 기하평균 문제이고요. 아시겠어요? 그냥 처음부터 이런 그림만 주어진 상태에서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문제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알겠어요? 같은 그림이지만 다른 걸 물어볼 수 있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아시겠죠? 96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90시간을 부등식 해봤으니까 96번은 안 해봐도 되겠죠. 그쵸? 2 곱하기 3은 항상 누구보다는 크거나 같다. AX 더하기 BY의 전체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 맞아요? 이해될까요? 근데 불안해서 96-1번 문제 한 번만 읽어주자. 호진이 한번 읽어볼까? 96-1번.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음의 눈으로 읽으세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로 나와 있나요? 2로 나와 있네. 그쵸? 맞아요?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3으로 나와 있네? 이해돼요? 안 돼요? 이때 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AX-BY의 무슨 대를 구해봐라? 최대를 구해봐라. 자, 45초 뒤로 볼 테니까 또 구해봅니다. 너무 당연하게 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답이 혹시라도 안 나올까봐 이게 경험이 없으면 답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유진이 오랜만에 봤으니까 유진이 답 나왔을까요? 다시 모두 제발 봐봐. 이렇게 하면 답이 얼마라고요? 루트 답 나왔을까요? 다시 이렇게 하면 답이 얼마라고요? 루트 답 나왔을까요? 우와, 박수 한번 쳐주자. 박수. 저는 답이 가까워져 버렸다고요. 자, 여러분들이 코시-슈가르트 부등식을 딱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안 돼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라는 거 너무너무 잘 읽어요. 알겠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3이라는 것도 너무너무 잘 읽어요. 이해될까요? 근데 선생님이 Y제곱을 이렇게 쓰면 화나니? 마이너스 Y를 제곱해도 Y제곱인 거잖아.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결국 너와 너를 곱한 결과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너와 너 제곱되고 곱하시고요. 제곱되고 곱하시면 얘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거겠네. AX-BY는 루트 6보다는 작거나 같지만 마이너스 루트 6보다는 크거나 같겠네. 봐봐, 답엔 가장 가까웠잖아. 사실 가장 멀기도 했지만 가장 비슷하게끔 생각을 했다고요. 똑같다고. 뭔 말인지 알겠죠? 무슨 얘기하고 싶었던 거다? 제곱들에 대한 합이 나왔을 때 제곱은 마이너스를 제곱해도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구호 조절을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될까요?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오늘 숙제는요 100번까지 마무리가 돼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 뒤로 넘어가 봅시다. 책 몇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요 149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우리
우리가 뭘 공부해 볼 거냐면 유리식과 무슨 함수요? 유리 함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유리식과 유리 함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뭘 공부해 보고 싶은 생각은 없다. 유리식을 공부해 보고 싶은 생각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다만 유리 함수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유리식의 형태로 표현될 거니까 유리 함수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유리식을 살펴보겠다라는 거다. 아시겠죠? 잠을 많이 못 잤을까요? 조금만 힘내봅시다. 알겠죠? 수학을 매우 잘하는지 거기까지는 선생님 모르겠다만 그래도 좀 지적을 받았으면 때는 척이라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선생님 숙제 안 하는 것까지는 참고 넘어가잖아. 숙제 양이 많으니까 웃으면서 넘어가잖아. 숙제 안 했다고 해서 내가 때린 적 있어요? 5반에서는 다시 볼 때기 빨리 써 다녀요. 숙제 안 해가지고 쉬어. 나이도 한 10대 넘게 맞았잖아. 우리 반 있을 때. 알겠죠? 좋을 수는 있죠. 아니, 어떻게 안 좋아요? 당연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적받으면 좀 깨어나려고 해야지. 1시간 동안에 3번은 좀 그러잖아. 몸이 아프면 미리 얘기해주면 선생님 이해를 할 수 있죠. 자, 우리 유리식이라고 하는 걸 살펴보기 전에 우리 4반 친구들 중에 유리수의 정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볼까요? 지훈아, 유리수는 어떤 수가 유리수인가요? 분수. 기가 막히네. 분수라고 쓰면 비웃었어요. 기억하세요. 자, 유리수 어떤 수죠? 어떤 수를 유리수라고 해요? P분의 Q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P분의 Q. P분의 Q꼴로 나타낼 수 있으면 되나요? 이것은 서로 아, 그래서 서로 소이기만 하면 되나요? 오케이. 루트 2분의 4. 유리수의 아니야? 무리수가 아닌 것 중에서. 무리수가 아닌 것 중에서 씨. i분의 2i 플러스 1이네. 아, 실수.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는 거 그래서 그러면서 비웃고 있어. 무슨 자, 유리수는 뭘 유리수라고 했냐면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였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굉장히 잘 말했는데요. P분의 Q꼴로 표현할 수 있는데 분모인 P는 절대 뭐가 아니어야 되고요. 0이 아니어야 되고요. P와 Q는 PQ는 무슨 소다? 서로 소일 필요까지는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다 같이 너 유리수라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3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요. 1분의 3도 있지만 2분의 6도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정의 자체를 예쁘게 나타내는데 이렇게 2분의 6은 약분이 되니까 가급적 기하분수 형태로 나타내는 걸 약속했기 때문에 서로소라는 말이 있지. 그냥 유리수라고 하는 건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대. 분모가 뭐만 아니면 돼요? 0만 아니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아까 루트 2분의 3은 유리수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를 알겠다. 그렇죠? 정수분의 정수꼴이 아니라는 거야. 루트 2가 무슨 수라는 거야? 무리수니까. 뭐 말인지 알겠죠? 그럼 유리수
수라고 하는 게 정수분의 정수꼴, 분모가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이 유리수였다면 여기서 말하는 유리식이라고 하는 건 뭘 유리식이라고 부르냐면 이런 걸 유리식이라고 부르나 보다. 다항식분의 다항식꼴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다항식분의 다항식꼴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단! 분모 자리에 있는 다항식은요 절대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다항식이라고 하는 건 상수도 넓은 의미에서는 다항식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다항식이라고 하는 건 조금 좁은 의미로 좀 더 쉽게 말하면 분모 자리에 분모에 뭐가 있는 x가 있는 식을 우리가 무슨 식이라고 말할 거예요? 유리식이라고 말할 겁니다. 단! 반드시 x만 있다라고 해서 유리식이 아니라 무슨 식분에 무슨 식꼴이어야 된다고요? 다항식분에 다항식꼴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될까요? 다 같이 이런 거 유리식이라고 했잖아요. 해요. 한다고요. 다 같이 이런 거 유리식이라고 해요, 안 해요?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같이 이런 거 유리식이라고 해요, 안 해요? 넓은 의미에서는 괜찮지만 우리가 굳이 얘를 유리식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냥 몇 차 다항식이라고 불러요? 1차 다항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유리식이라고 하는 건 분모 자리에 반드시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x가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렇죠? 다 같이 이런 거 유리식이라고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선생님 분모 자리에 x 있는데요? 있지만 유리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 유리식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항식분의 다항식꼴로 표현되어 있어야 되니까. 너는 무슨 식이에요? 아직 안 배웠지만 유리식인 거잖아. 오케이? 그런 얘기 먼저 하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게 유리식, 즉 분모 자리에 x가 있는 형태를 공부하나 보구나. 특히 그 분모 자리에 x가 있는 유리식을 공부할 텐데 어떤 순서에 입각해서 공부할 거냐면 유리식끼리도 뭐가 가능하나 보다? 연산이 가능하나 봅니다. 그래서 유리식의 연산에 대해서 첫 번째로 공부하는 타이밍이 옵니다. 자, 유리식끼리는 어떤 연산이 가능합니까? 더할 수 있고요, 뺄 수 있고요, 곱할 수 있고요, 나누기 할 수 있습니다.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걸 무슨 연산이라고 한다? 사칙 연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다만 얘들아, 나눗셈은 실제로 나눈다라기보다 역수를 곱해준다라고 생각할게요. 알겠죠? 역수를 곱해준다라고 생각합시다. 이따가 두 번째, 연산을 공부한 다음에는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걸 하나 소개하고 싶나 보다. 먼저 그 결과를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문제 하나만 낼게요. 과거에 공부해왔을 거니까. 자, 45초 드릴 테니까 각 내보자. 뭐야? 지금 풍부하려고 지금 취소 공부에서 찾고 있는 건 아니죠? 아씨, 선생님 문제 너무 예쁘게 했나 보다. 이렇게
이렇게 내야 착한 문제죠. 적당히 내니까 통분하려고 하잖아. 이게 나쁜 문제. 이렇게 하면 통분할 생각을 아예 버리겠다. 틀리면 깔끔하게 틀리지. 통분하다 틀리진 않을 거 아니야. 즉 지금 하는 게 유리식 파트에서 유일하게 의미가 있는 내용이니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런 문제 풀 때 뭐하고 있다고요? 통분하고 있을 거니까. 알겠죠? 자, 우리는 유리식 단원에서 유일하게 하나 공부하는 것 중에 부분, 분수, 분해라고 하는 걸 공부하게 됩니다. 부분, 분수, 분해 들어봤겠다. 그렇죠? 선생님, 부분, 분수, 분해는 뭡니까? 부분, 분수, 분해는요 다음과 같이 분모가 곱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을 때 이 분모의 인수들, 분모에 있는 인수들, 너네 담임 말고요. 이 곱해져 있을 때 하나하나를 인수라고 하잖아. 인수 중에 진짜 인수가 뭐예요? 그런 말 없어. 부분집합 중에 진짜는 진부분집합이지만 인수 중에 진짜가 뭐 진인수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말 없어요. 인수, 그죠? 분모가 곱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을 때 분모를 각각의 인수로 뭐 해보고 싶었나 보다 찢어보고 싶었나 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해돼요? 지금 담임 선생님은 뭐 쫓겼어요? 인수를 찢는다는 게 되게 좋아하네요. 아, 이렇게 찢고 싶다라는 거 뭔 말인지 알겠죠? 이해돼요? 근데 얘와 얘가 결과가 똑같았으면 좋겠잖아. 근데 누가 봐도 A, B분의 2하고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결과가 똑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뭐에 보면 할 수 있다? 통분해 보면 할 수 있다. 실제로 오른쪽에 있는 식을 통분해 보면 A 곱하기 B분의 A 플러스 B가 분자에 있잖아요. 그럼 그 분자에 있는 A 더하기 B를 내가 약분시켜낼 수 있다면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다라는 거 이해되면 안 돼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처럼 분모가 곱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을 때 분모의 인수들을 각각으로 하는 유리식꼴로 나타내는 것 우리가 무슨 분해한다라고 얘기한다? 부분분수 분해한다라고 얘기하나 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얘들아 우리 분모에 있는 인수를 찢는 방법은 꼭 A분의 1과 B분의 1을 더하기로 찢을 필요는 없잖아요. A분의 1에서 B분의 1을 뺐다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아? 그러잖아? 대신 너와 너를 비교해봤더니 여전히 또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두 녀석이 똑같아지려면 너를 통분했을 때 A, B분의 B-A가 분자에 더 생기니까 분자에 추가적으로 생기는 B-A를 나누어져 버리면 B-A의 역수를 곱해서 약분시켜줘 버리면 결과가 똑같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우리는 얘를 이렇게 고치는 걸 부분분수 분해라고 할까요? 얘를 이렇게 고치는 걸 부분분수 분해라고 할까요? 그렇죠. 둘 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곱으로 표현되는 분모를 찢어내는 과정을 다 부분분수 분해라고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B그룹에 머무르고 싶으면 뭐만 잘하면 되고요? 얘만 잘하면 돼요. 누구나 알고 있는 거. 근데 부분분수 분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부분분수 분해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가운데를 더하기로도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뭐가 필요하니까 요 가운데 부호를 빼기로 표현하는 게 필요하니까 저절성만큼은 기계적으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외울 거냐? A 곱하기 B분의 1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표현하고 싶다? D에서 앞에 거를 뺀 것분의 1에다가 A분의 1을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해요. 될까요? D에서 앞에 거 뺀 것분의 1 곱하기 앞에 것분의 마이너스 뒤에 것분의 1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의 99%를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나중에 나이 한 살 더 드신 다음에 이게 부분문수, 이것도 부분문수분해다 라는 걸 깨달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선생님, 위에 있는 문제를 풀 때는 통분 안 하고 어떻게 푼다라는 겁니까? 이렇게요. 3분의 1을 딱 봤을 때, 3이라고 하는 게 1과 3의 곱이었던 거야. 15분의 1이라고 하는 건 3과 5의 곱이었던 거고요. 35분의 1은요, 5 곱하기 7분의 1이었던 거고요. 64는요, 7 곱하기 9분의 1이고요. 99분의 1은요, 9 곱하기 11분의 1이었던 거다. 돼요, 안 돼요? 통분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분모가 곱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뭐 해보자라는 거다? 부분문수분해 찢어보자라는 거다. D에서 앞에 것 빼기 것 분의 1, 2분의 1 나올 거고요. D에서 앞에 것 빼면 2분의 1. 전부 다 2분의 1은 똑같이 있네요. 2분의 1은 묶어서 표현하자. 대신 요 녀석을 부분문수분해하면서 앞에 것 분의 1에서 뒤에 것 분의 1을 빼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을 거고요.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이 있을 거고요.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이 있을 거고요. 7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이 있을 거고요. 9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이 있었겠다. 돼요, 안 돼요?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가운데를 마이너스가 오도록 표현해 봤더니 꽤 불편했었던 계산이 앞뒤가 더하기 빼기가 사라지면서 매우 간단해진다는 걸 느낄 수 있겠다. 이해돼요, 안 돼요? 내가 찾는 값은 얼마? 11분의 10에서 2로 나눌 거니까 11분의 5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통분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알겠죠? 될까요? 통분할 수도 있죠. 자, 그럼 실제 이것도 한두 개 내보자. 이것도 한두 개 내보자.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이런 거 유리식이라고 하니? 한다고요? 유리식이라고 안 해요? 분모에 x가 있잖아. q 아니에요? 왜요? 아니도 다항식이라고요. 상수도 다항식이라고요. 근데 특별히 이런 다항식분의 이런 다항식분은 굳이 유리식이라고 표현 안 하고 우리가 1차 다항식, 1차 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야. 까리? 오케이? 야, 다시 야, 누가 3이라고 하는 자연수 보고 야, 정수 이러면 틀렸나요? 왜 비웃어? 맞았죠? 맞았잖아. 이 3을 보고 유리수 이러면 3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이 무리수 숫자 잘못 보셨는데 이러겠죠? 무리수는 아니잖아. 실수 기분 안 나쁘다고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진짜? 불안한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1차식 괜찮아요. 유리식 괜찮아요. 너무너무 당연하게도 괜찮겠죠. 유리식 안에 무슨 식이 있을 거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다항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건 유리식이라고 하는 건 다항식분의 다항식꼴로 표현되어 있고요. 특별히 분모에 x가 있는 꼴을 지칭할 때 좁은 의미로 유리식이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 이런 것도 유리식인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겠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뭐 해보고 싶은 거냐면 유리식끼리 곱해보고 싶은 거야. x 굉장히 헷갈리니까 이렇게 하자. x분의 x 플러스 1하고요 x 마이너스 1분의 2x 더하기 1하고 이렇게 곱해달래요. 그럼 얘 곱하기 어떻게 하면 되죠?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시고요.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될까요?
만약에 나누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기 역수. 알겠죠? 오케이? 아, 느리시게 곱셈과 나눗셈은 특별한 게 없어서 선생님이 안 했나 보다. 근데 이걸 해야 될 것 같아. 이걸 해야 될 것 같아. 자, x분의 1하고 x 플러스 1분의 1을 더하고 싶어요. 분모가 다르네요. 맞나요? 분모가 다르면 반드시 뭐 할 거다? 통분할 거다. 알겠죠? 얘를 더해달라고 하면 뭐 할 거라고요? 통분을 할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런 통분하는 거 내가 하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기본적인 거 하나만 봐볼게요. 기본적인 거 하나만 봐볼게요. 자, 3번 봐봅시다. 3번 봐볼게요. 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1과 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분의 x 마이너스 5를 더해봤더니 이 결과가 x 더하기 b분의 x 더하기 a로 나오더라. 너 a와 b 찾아봐라 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자자, 여기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답 나올 수 있고요. 이거 답 나온다고 해서 뭐 대단한 거 아니니까 그냥 같이 볼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건 뭘 보고 싶은 거나 분모가 서로 다른 유리식끼리 더할 때는 반드시 무슨 분을 해야 된다? 통분을 해야 된다. 근데 통분할 때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보고 3분의 1하고 7분의 1을 더해달라고 하면 몇으로 통분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해요. 21로 통분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지만 3분의 1하고 6분의 1을 더해달라고 했는데 18로 통분해서 굳이 계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다시 말하면 통분할 때는 무슨 배수로 통분한다? 최소 공배수로 통분하는 게 어차피 계산이 편하잖아요. 다음 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무조건 분모끼리 곱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얘를 봤더니 웬걸? 분모가 무슨 분해가 돼서 인수분해가 돼서 이렇게 곱의 형태로 표현해 봤더니 너와 너를 통분할 때 무조건 두 녀석을 곱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누구로 통분하는 게 간단할 거라는 거죠.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에 곱의 형태로 통분하는 게 편할 거라는 거다. 이해되었네요. 대신 x 플러스 3에는 x 마이너스 1이 없었으니까 분모 분자에 똑같이 x 마이너스 1이 곱해졌다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맞아요? 여기에는요 원래 분모가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x 마이너스 5는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겠네요. 더는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1분의 x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x 빼기 5 하면 이렇게 써질까요? 너는 다시 x 더하기 3과 x 마이너스 2의 곱의 형태로 표현되고요. 문제에서 x가 뭐가 아니다 라는 표현은 마이너스 3이 아니에요 라는 표현은 분모들이 0이 아니다라는 말인 거고요. 맞죠? 0이 아니니까 뭐 하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다. 약분해서 없애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겠네요. 오케이? 이런 거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너무 쉬워요. 넘어가 봅시다. 4번은 부분분수 분해해달라는 거니까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이제 8분 정도 남았는데요. 자, 칠판만 잠깐 봐봅시다. 오늘 숙제는 어렵겠네요. 오늘 숙제는 명제 100번까지 완성이 돼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지난번에도 그냥 풀고 틀려오라고 100번까지 내셨었죠? 그쵸? 안 돼 있으면 해보시고요. 질문 나오는 게 거의 없으니까. 명제식 둘이 풀면 되겠구나? 아니야? 잼을 풀까요?
네, 숙제 최소하겠습니다. 최소할게요. 야, 그래도 너네 담임선생님 이렇게 과제 올려줄 때 무관 과제입니다 라고 해서 153페이지에 1번부터 4번까지 너무 이상하죠? 너무 이상하죠? 명제 좀 완성해봐야 되는 산술기하 컨디션은 진짜 중요해요. 알겠죠? SAT 있는 게 어려워서 숙제를 해주는 게 아니야. 그 쉬운 문제가 너무 당연하게 풀려야 되기 때문에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어려운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 뭐 해볼 거냐면 유리 함수라고 하는 걸 시작만 해보자. 유리 함수라고 하는 걸 시작만 해볼게요. 시작만. 시간이 쫓기는 건 아니니까. 우리 여러분들 요런 거 알고 있나요? 봐봐. 얘들아, 요 일을 뭐라고 해요? 기울기라고 한다. 그렇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배고파요? 그래서 잘 안 보이죠? 아우,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닙니다. 훌륭하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기울기라고 한다. 너희들 그림을 그려보면 전부 다 직선으로 그림을 그려지는 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해돼요? 근데 세 개의 직선 중에 어느 두 직선을 보고는 모양이 똑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나봐요. 몇 번째와 몇 번째가 모양이 똑같을까요? 첫 번째와 세 번째. 오, 우리 1차 함수는요 무슨 기가 같으면 기울기가 같으면 모양이 똑같아요 라고 말하나 보다. 모양이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그래프를요 X축 또는 Y축과 평행하게 이동했을 때 뭐가 된다면 겹쳐진다면 모양이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절대 Y는 3X 플러스 1은요 이런 애들을 맨날 평행 이동시켜봤자 이런 식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결론, 직선의 모양은 누가 결정한다? 기울기가 결정합니다. 아시겠죠? 다시 이런 얘기 다시는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는 y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 다같이 이거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다. 근데 여기 2x제곱이라고 하시나? 이거 물어봤을 때 또 대답을 정확하게 하는 친구들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르니? 그렇죠. x제곱의 개수라고 말해야 됩니다. 기울기라고 말하지 마요. 알겠죠? y는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하고요. y는 2x제곱 마이너스 100x 더하기 5는요. 두 녀석의 그래프 모양은 똑같을까요? 확실해요? 진짜? 믿어도 돼요? 얘랑 얘랑 똑같다고요? x계수 이렇게 다른데? 네, 두 녀석은 똑같습니다. 똑같다라는 건 무슨 이동에 의하여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요? 평행 이동시키면 겹쳐진다는 거다. 결론! 2차 함수는 그래프의 모양을 누가 결정한다? 2차항의 개수가 결정합니다. 2차항의 개수가 같으면요 똑같은 모양으로 생겨먹은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이해되려나? 이해돼요? 야, 이런 거 하나 암산해보자. 이런 거 암산되려나? fx가 x제곱입니다. 힌트 주는 거야. fx가 얼마라고요? x제곱이에요. 자,
gx라고 하는 함수는요. 이렇게 적을게요. 암산 테스트입니다. 암산 테스트. 아씨, 암산 못할 것 같아서 걱정돼 죽겠네. F3은 얼마야? 오. 무슨? 없는데요? 그럼 혹시 선생님 G 얼마를 물어보고 싶을까요? G 얼마를 물어볼까요? 마이너스 G 6을 물어보지 않을까? 얘랑 얘는 그래프 모양이 어때요? 똑같죠? 현재 fx가 x제곱일 때 f3을 물어본 건 꼭지점 x =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몇 칸? 3칸 떨어졌을 때 이 y좌표의 차이가 얼마였던 거야? 9였던 거야. 얘는 이해돼요? 이 그래프가 3칸, 2칸 밑으로만 갔으니까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고요? 3콤마 -2고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잖아.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거, 여기서 똑같이 색깔 오른쪽으로 가면 이 길이가 얼마일 거니까 9일 거니까 -2에서 위로 그만큼 가면 얼마? 7이라는 걸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래프의 모양이 같다라는 건 이렇게 실제로 위치만 바뀌었을 뿐인 거지 상황이 똑같으면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우리가 공부할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도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짓는 요소가 있나 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녀석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리함수를 쭉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숙제는 많지 않게 담임 선생님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1번부터 4번까지 네, 이거 나간 게 많지 않으니까 무리해서